안녕하십니까, 패스트7입니다. 6월에 접어들 무렵부터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저희에게 해충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퀴벌레 퇴치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로 바퀴벌레 퇴치를 위해서 방해업체도 부르고 약도 썼는데 왜 퇴치가 안됩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겠죠? 그런데 퇴치가 안된다니요. 제가 그 과정들을 다 들어보면요, 퇴치를 제대로 안했다고 보기에도 그렇고요, 노력을 안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다는 바퀴벌레 약도 다 써보시고도 퇴치가 안되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방해업체를 호출했는데도 결국 바퀴벌레가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소용이 없다면 정말 그때부터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각의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로 집에서 번식 중인 바퀴벌레인 경우와, 두 번째로 바퀴벌레가 계속 유입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살충제 약에 대한 내성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바퀴벌레가 계속 유입이 되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면, 바퀴벌레가 나온다고 해서 집에 엄청 번식했다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제가 좀 원래 거짓말하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인데, 바퀴벌레가 갑자기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해서 집에서 무조건 번식하는 건 아니에요. 막 이걸로 겁줘서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이건 각자 영업 방식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외부에서 몇 마리 소수의 개체는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바퀴벌레는 여름이 되면 지하실이나 하수구에 살던 녀석들이 사람 사는 곳으로 침입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했던 다양한 곳으로도 들어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침입을 하는 경로가 화장실의 천장의 환풍구, 배수구라든지 세탁기 물이 내려가는 개수구, 싱크대 내부에 물 빠진 구멍, 창문의 빗물 구멍, 마감이 안 된 틈, 출입문 틈, 기타 건물 내부의 미세한 틈까지도 찾아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모두 확인해서 차단을 해도 막지 못하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바퀴벌레 약을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해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야 바퀴벌레 관리가 가능한 건데요. 이것도 모르고 바퀴벌레가 번식한 줄 알고 방해업체를 호출하면 방해업체 직원분들께서 퇴치약을 놓아주시잖아요. 문제는 유입구까지 차단해주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수기가 되면 일이 많아가지고 방해업체가 이 집 저 집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일까지 모두 하게 되면 방해역을 전부 돌지 못하거든요. 때문에 계속 바퀴벌레가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약을 사용하거나 방해업체를 부르더라도 바퀴벌레가 침입하는 곳은 차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바퀴벌레 출현 빈도를 줄여줄 수 있어요. 기타 다른 곳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는 예방약품을 정기적으로 설치하면 번식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예방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침입 바퀴벌레 예방은 그럭저럭 쉬운 편인데요. 하지만 집에 바퀴벌레가 번식한 경우는 어떨까요? 방해업체도 부르고 약을 썼는데도 바퀴벌레가 퇴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 집에서 번식한 바퀴벌레는 독모기제를 설치해서 퇴치를 하게 되거든요. 독모기제를 놓으면 바퀴벌레가 유인제 냄새를 맡고 귀여워서 약을 먹고 은신처에 돌아가서 이제 먹고 토하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다른 개체들도 약을 나눠 먹고 결국 죽는 방식인데, 우리가 직접 이리저리 뿌리고 다니기 번거로우니까 약을 직접 뿌릴 수 없는 곳에 숨어있는 바퀴벌레는 이렇게 독모기제로 유인해서 잡는 게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 독모기제도 제조회사마다 유인력의 편차가 존재하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아무튼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바퀴벌레 수만 마리를 사육하면서 타회사 약품과도 성능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 유인력에 대한 비교차는 거의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막 놓는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싹 유인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약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얘들이 또 알을 낳고 계속 빈자리를 채우고 번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싹 박멸을 하려면 최후의 한 마리까지 모두 죽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인 효과가 검증된 독모기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좋은 독모기제를 사용했음에도 퇴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퀴벌레가 기존의 집에 살면서 집안에 방치된 먹이를 먹고 번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이가 넘쳐난 상황에서 독모기제를 설치하면 바퀴벌레가 새로운 먹이에 반응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빅페를 갔는데 음식이 많이 있으면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드시고 배가 부르게 되면 다른 맛있는 음식에 손이 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바퀴벌레도 기존의 먹이에만 반응을 보이고 독모기제에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바퀴벌레도 맛있는 먹이와 그렇지 않은 냄새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독먹이제를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나 찌꺼기 정도는 청소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배고픈 바퀴벌레가 나중에 뭐라도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독먹이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퇴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살충제에 대한 내성인데 이건 이전에 사용했던 바퀴벌레 살충제로 바퀴벌레를 완벽하게 퇴치하지 못하고 기존의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바퀴벌레가 증식을 하게 된 경우인데 모든 해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살충제에 노출된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가령 몇몇 100마리의 개체 중에서 대부분 개체들이 싹 죽고 한 마리 정도가 약을 먹고도 운 좋게 살아남기도 하거든요. 이런 개체들이 살충제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진 경우인데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개체가 번식하여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충제 유효량에 대한 허들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살충제를 섭취해야 바퀴벌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약을 써도 바퀴벌레가 내성이 생기니까 한 2년에서 4년 방치된 가정집의 경우는 사실상 내성 바퀴벌레가 들어찬 경우라서 퇴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살충제는 과감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더 뛰어난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해요. 근데 이미 기존의 살충제도 다양하게 써보고 집안의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는 퇴치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독먹이제를 이용한 퇴치법은 사실상 효과가 없고요. 건물 내부에 도포형 살충제를 처리해서 잡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숨어있는 바퀴벌레까지 모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간 경우에는 방역업체들도 방역을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치 불가 수준까지 가지 않으려면 초기에 확실하게 잡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바퀴벌레가 퇴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읽어보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